예, 야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데도 10분. 자 10분을 오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선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선거 이야기는 뭐냐? 자 다들 자기를 부정하는 선거다 이런 주제로 선거 얘기를 하는데 이 요새 이제 지방선거 보궐선거 얘기 쭉 나오는데 뭐 여기서 이제 지방선거 보궐선거 얘기를 길게 하기는 어렵고 막 중계하듯이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은 이렇고 부산은 이렇고 그 다음에 또 보궐선거 평택은 이렇고 뭐 얘기하기 어렵고 근데 요즘 특이하게 보이는 되게 각 선거가 지금 뭐 보통은 이런 광경은 보기가 어려운데 각 선거에 출마한 그 후보 내지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당이나 그다음에 지도부나 어떤 정체성을 부정을 한다는 게 재밌는 현상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민주당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 영남에 오지 마시오 뭐 이런 거 좀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소취소 특검법 이런 거 이제 지난번에 내 가지고 논란이 크게 됐지 않았습니까?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한 거죠.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뒤로 물린다 이래가지고 이 우상호 후보 이런 사람들은 강원지사 나간 우상호 후보 이런 사람들 이제 인터뷰하면서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까먹는 요상한 재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이제 그거를 부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장동혁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모든 후보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 시장 나간 주광덕이라는 사람이 장동혁이 물러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시장이고 재선에 도전하는데 남양주 시장을 안 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 무슨 얘기인지 와가지고 얘기를 해보시오. 그래서 회의를 열겠다고 공관위에서 회의를 열겠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보시오. 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그래서 원래는 장동혁 없는 선대위를 꾸리기로 했었는데 네. 장동혁이 내가 없는 선대위 말이 되냐 나더러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장동혁 대표가 결국 장동혁 대표가 있는 선대위를 꾸려가지고 그것도 말이 많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은 재밌는 게 내가 조국 혁신당의 후보이고 조국 혁신당은 이런 정치를 지향한다. 조국 혁신당은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그 총선에서 주장했던 거 뭐 세빙선이 되겠다. 그 다음에 무슨 뭐 3년은 너무 길다. 뭐 얘기했던 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신들만의 어떤 슬로건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민주당, 나 조국 후보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이다. 이거를 주장하면서 내가 민주당이다. 내가 찐이다. 네. 조국 혁신당으로 나왔는데 내가 민주당이다. 이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오늘도 그 얘기 하던데 계엄을 막아갖고 나라를 지킨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이제 굉장히 중시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후원회장은 정영근 전 의원을 위촉을 했어요. 정영근 전 의원이라는 사람은 안기부 출신인 공안검사였는데 이제 안기부로 파견 갔던 사람이고 안기부에서 대공수사부장인가 하면서 수많은 시국 사건의 배우로 지목이 되고 실제로 직접적으로 고문에 관여했다라는 증언이 나오는 케이스가 그래도 여러 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근태 전 의원 고문한 이근한 경감을 뒤에서 배후 조정하고 감춰준 사람이다. 이게 99년도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밝혀진 인물 아닙니까? 계엄 막아서 나라고 했다고 하는 사람이 뒤로 정영근을 후원회장으로 한다. 그게 계엄도 독재고 정영근도 독재잖아요. 그게 국가폭력이니까. 그러면 그게 뭐지? 그럼 스스로의 그거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내세우는 정체성을. 그러니까 모두가 내가 평소에 얘기해왔던 거 그리고 내가 주장했던 거 내가 증명하고 싶은 이러한 그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있는 이런 희한한 선거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러한 광경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뭐든지 훔치는 도정님 어떻게 이들은 어떤 걸 누구로부터 훔쳐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당별로 당연히 뭐 동의는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뭐 저는 약간 뭐 정당 정치에 뭔가 가치 중심 뭐 이런 게 더 이상 있는가 싶어요. 네, 가치 중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시간에도 뭐 민주당 이런 얘기하면서 김용남 씨를 이렇게 공천하신 걸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뭐 가치란 게 있냐, 민주당스러운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소취소 특검이 옳은지 그른지와 무관하게 저는 어느 정도 민주당스러운 특검이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찰에 대한 무한한 불신과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어떤 적폐청산 그 정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특검법이 저는 뭐 그걸 찬성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거조차 지금 선거에 분리하면 다 치워버려야 되는 것, 지금 당장 우리에게 도움 안 되는 표에 도움 안 되는 건 다 치워야 된다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국혁신당은 그 뭐 소중화 이런 느낌인가요? 내가 사실은 명나라는 망했고 내가 진짜 명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당선을 위한 거겠죠. 조국 대표의 당선을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 지지층을 이제 쫓겨오겠다. 뭐 그런 전략이겠죠. 근데 뭐 전반적으로 약간 부끄러움을 다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말하는 것 중에 저는 약간,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본 것 중에 제일 놀랐던 부분이 무슨 동별로 국회의원을 한 명씩 배치해서 평택을에 당선되면 그런 식으로 지역을 챙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많은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우리 그 국회의원들 다 불러 모아서, 비례대표 다 불러 모아서 평택을에 몰빵하겠다는 얘기를 전국구 선거를 나가는 조국 대표가 얘기를 한다. 부하들인가?는 것이 참 의아하고요. 그 사람들은 조국 대표 부하들입니까? 왜? 부하들 아니 됐습니다. 다 자기들의 그 나름 준비하고 있는 지역구도 있고 할 텐데. 그런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조국 대표가 원내 입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약간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계엄 막았다고 본인이 캐치프레이즈를 하시는데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엄 이틀 뒤인가요? 사흘 뒤인가요? 우리 한덕수 씨랑 같이 한시 정권을 만들려고 둘이 같이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우리 윤석열은 일선 후퇴하고 우리가 과도적으로 정부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탄핵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 한덕수는 그 재판이 어떻게 됐죠? 내란 동조범으로 해가지고 지금 엉엉 울면서 그런 사람이랑 같이 과도정부 운영하겠다고 하신 분이 헌법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캐치프레이징 하시는 게 약간 좀 의아하고요. 사실 뭐 당시에도 국회 본회의장 안에 들어올 자격은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들여보내줬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의원이 아니면 사실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예가 거의 없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니까 들여보내준 거죠. 계엄군이 왔기 때문에 겨우 들여보내준 사람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꺼드럭대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은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힐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완전 정당 정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거의 이제 없는 것 같고, 완전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어쨌든 약간 자기 분열적인 어떤 이런 상황인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표들이 정청래도 그렇고 장동혁도 그렇고 이제 당에 대한 어떤 이런 책임과 뭔가 이걸 잘 이끌어 나가야 되나 이런 리더십이 좀, 그걸 좀 이렇게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전혀 못하고 자기들도 그냥 각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당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후보들도 이거는 지금 뭐 당 대표고 뭐 이렇게 우리 지켜줄 사람 없다, 우리 밀어줄 당이 없다, 약간 나 혼자 알아서 해야 되지 않냐,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해서 뭐 이렇게 계속 각자 도생하는 판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각각의 평을 하자면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경우에 이제 과거에 비주류적 정치를 계속 해오면서 이제 갖고 있는 그러한 방향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정권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 선언이라는 거를 뭐 비유하자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건지 원래 민주당 스타일대로 하는 건지에 대한 이 노선적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그게 이번 선거에 반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조국혁신당은 노선적 혼란이 아니라 기회주의가 있다고 봐요. 저는 뭐냐면 자기가 유리할 때, 그게 유리할 때는 제3지대 정당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또 어느 순간에 그게 유리할 때는 우리는 민주당의 이 어떤 우당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 같은 정당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요. 사실 정당이. 제3지대 정당으로서 제3지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되든 안 되든 이제 머리 받고 가는 거든지 간에, 아니면은 민주당의 우당으로서 장기적으로 합치는 길로 가든 간에 뭐 둘 중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꽃감 빼먹듯이 유리한 국면마다 자기 유리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반영됐다고 보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 보수 재건을 얘기하지만 그 본질은 기회주의라고 봐요. 그 아까 말씀하신 계엄을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한시 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그게 거기 있는 거죠. 그 두 개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게 기회주의인 거고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또 개헌이라고 보는데 아니 그 계엄 막기 위해서 계엄마가 나라고 한 사람이면은 개헌 내용에 뭐 그 반대할 게 없잖아요. 그 지난번에 논했던 개헌안에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뭐 막 할 때 국회가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엄을 막아서 나라를 구하려는 사람은 그거에 동의를 해야죠. 그쵸. 네. 근데 이 사람은 3월 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논리로. 민주당이 맨날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개헌을 해서 뭐 할 거냐?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뭐 근데 그런 논리로 개헌을 반대할 수가 있나요? 물론 본인이 의결권을 가진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도 아니지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세간에서 친한계라고 하는데 그쵸.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건 기회주의에 가까운 것이고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봐요. 모든 얘기를 개헌 얘기, 아까 호르무즈 해협의 그 얘기, 그 다음에 아까 뭐 저 국민 배당 뭐 이 얘기 모든 거를 그렇게 평하지 않아도 되는데 모든 거를 이재명 독재, 이재명 사회주의, 공산당 이 얘기로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막아내자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극우 포퓰리즘적 논리이기 때문에 비주류적인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돼서 국민의힘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두고 여기도 노선적인 혼란을 지금 겪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 이 우리나라 정치는. 그래서 빨리 이런 정치를 좀 이 노선적으로 잘 그 극복을 해서 잘 좀 가르마를 잘 타서 정리를 잘 해가지고 제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당 정치다운 정당 정치를 해서 뭐가 진보고 뭐가 보수고 뭐가 어떤 정치가 어떤 노선에 의거해가지고 뭘 하는지에 대해서 좀 규명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10분이 오바인 상황에서 광고가 있습니다. 엄청난 광고가 있습니다. 저도